자, 이따 여러분들의 상태부터 체크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타입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이 유튜브 채널에 가입되어 있으시고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선천적으로든 후천적으로든 섬세한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타입 어떤 분들이냐면요, 몸도 마음도 별다르게 불편한 점이 없다. 병이 있는 거 없는 거와 별개로 몸이 뭔가 얻어맞은 것처럼 쑤신다, 무겁다, 여러 가지 잔병치레가 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들이 있다 라던가, 그냥 내가 객관적으로 몸이 골골거린다, 이걸 몸이 아프다고 합니다. 몸이 별로 아프지 않아요.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도 딱히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A타입. 나이가 어리신 20대 중반 이하인 선천적으로 섬세하신 분들 중에는 몸도 마음도 건강한 편인 분들도 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섬세한 사람들이 두각을 드러내고 자기의 섬세함을 외부에다 표현한 지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임의로 1세대, 2세대, 3세대를 나누는데요. 1세대는 2세대 앞에 태어나신 분들, 자기가 섬세한 줄도 모르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살아오신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들이 이제 섬세한 사람들 1세대고요. 섬세한 사람들 2세대는 내가 무딘 세상 속에서 나 뭔가 이상해, 나 뭔가 외로워, 나 뭔가 아파,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무딘 사회 속에서 혼란을 겪고 섬세함으로 깨어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2세대라고 제가 이제 묶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3세대들은 아직 대학생이거나 그보다 나이가 어려서 본인이 아직 세상에 이런 풍파를 많이 겪지 않은 상태에서 섬세한 감각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고 살면서 한 번도 무뎌진 적이 없었다. 그리고 본인이 순한 맛으로 유년 시절을 세팅을 해서 트라우마도 크게 많지 않은 요런 타입의 섬세한 3세대 사람들이 이 A타입에 속해요. 가끔 드물게 본인이 몸도 마음도 무뎌서 자기가 몸도 마음도 별탈 없이 건강하다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A타입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B타입은요, 몸은 괜찮아.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좀 불편해. 마음이 좀 아파. 마음이 좀 우울해. 마음이 좀 죽고 싶어. 마음이 좀 괴로워. 마음의 상처가 있는 것 같아. 또는 대표적으로 평생을 눈치 없이 무디게 살았는데 갑자기 감정적인 고통 때문에 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 나는 평생 딱히 눈치가 있는 편도 아니었고 딱히 섬세하거나 예민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냥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공황장애가 와서, 우울증이 와서, 또는 인생에 큰 상실을 겪어서, 큰 문제를 겪어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B타입에 많이 듭니다.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좀 아픈 분들, 마음이 신경 쓰이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B타입이고요. 그러면은 천천적으로 섬세한 분들 중에서 1세대, 2세대는 다 어디가 있냐? 보통 C, D타입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타입은 몸도 마음도 아픈 분들. 제가요, 몸이요, 여기저기요, 막 쑤시고요, 소화가 안 되고요, 체하고요, 병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다는데 저는 막 통증이 있고요, 심장이 막 벌렁거리고요, 막 심장이 멈추는 것 같고요, 막 공황장애가 있고요. 그냥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아팠어요. 염증도 많고 알러지도 심하고 아니면 늘 만성 피로가 있었어요. 그냥 뭐가 됐든 간에 몸이 지금 컨디션이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마음은 말할 것도 없어요. 마음은 멍마가 된 지 오래예요. 자, 이렇게 몸도 마음도 망가지신 분들, 보통 이제 C타입의 섬세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선천적으로 섬세하신 분들이. 왜냐하면 선천적으로 섬세하신 분들은 몸을 돌보는 방법이 되게 특수해요. 좀 더 잘 보살펴줘야 돼요. 먹는 것도 무딘 사람하고 다르게 먹어야 돼요. 근데 똑같이 먹었겠지? 그러니까 똑같이 먹어도 무딘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아프진 않아. 그냥 소화가 안 되네? 소화제 먹을까? 이 정도예요. 근데 섬세한 분들은 피부에 뭐가 일어나고 체하고 장이 꼬이고 혼자서 막 갑자기 막 염증이 나고 감기 걸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온갖 잡다한 그 면역력 떨어져서 걸리는 질병들 막 다 걸려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선천적으로 섬세하신데 자기가 섬세한 줄 모르고 방치했거나 자기가 섬세한 건 아는데 이건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하면서 골골대면서 몸도 마음도 망신창이가 되어 있는 C타입에 속하는 요런 섬세한 분들 이렇게 있으실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D타입은요, 몸도 마음도 망가졌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일상생활이 안 돼. 학생이면 학교에 못 가겠어. 학교에 안 가는 게 아니라 남들이 봤을 땐 안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나는 못 가. 난 거기 가면 죽을 것 같아. 나는 발이 안 떨어져. 난 거기 가면은 패닉 상태에 빠질 것 같아. 나는 학교에 간다는 것만 떠올려도 막 온몸이 막 굳어갖고 벌벌 떨려. 내가 회사에 간다는 것만 떠올려도. 그래서 학생은 학교에 가는 거, 성인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불가능한 상태.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못하는 상태. 몸이 확 아파버리거나 마음이 확 아파버리거나 둘 다 확 아파버려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나를 거기다 데려다 놓고 싶어도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돼, 일상생활이. 요러는 타입들. 그래서 지금 나는 내가 정상생활을 하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야. 이게 이제 D타입이에요. 나는 지금 매일매일 죽음의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내 일상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거의 이 지경이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타입에 속했는지 따라서 해야 되는 솔루션이 달라요. 똑같이 하면 안 돼. 상태가 달라 지금. 자,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다 기억하고 계세요. 본인이 무슨 타입인지. 2단계 접어듭니다. 단계적으로 치유하고 회복기 거치기. 일단은 섬세한 분들은 잘 쉬려면요, 자기만의 독립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자기만의 방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족들이랑 같이 생활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요러는 분들은 커튼이라도 쳐가지고 나만의 분리된 공간을 조금 만들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원룸이라도 좋으니까 나만의 공간을 확보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일단 소리로부터 받는 자극 차단하고, 방문 닫고 잠그고, 편안하고 부드러운 이불에다가 본인을 눕혀놓고 이완명상 하듯이 몸을 이완시키고, 그냥 자연 소리나 아니면 아무 소리 없이 자기의 생각으로부터 자기의 판단으로부터 편안하게 해주는 시간,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내가 나를 비난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가져줌으로써 회복기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CD타입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 분들은 일단은 독립적인 공간 확보해 주셔서 하루에 30분이 아니라 이런 분들은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나 혼자만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몸이 아프신 분들은 몸 회복될 때까지는 트라우마 치유, 마음 정화는 2차적인 거예요. 몸 회복이 먼저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돼요. 제가 보통은 병행하는 거를 이제 권해드려요. 근데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몸이 먼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화한다고 피곤해 졸려 죽겠는데 졸면서 정화하면 안 돼요. 물론 정화하다가 정화가 잘 됐다는 증거로 갑자기 졸음이 쏟아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에너지가 확 교체가 돼서 그동안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많은 에너지들이 한 번에 비워지면서 더 달콤하고 따뜻하고 고파장의 에너지들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안도감을 느끼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갑자기 잠이 확 와요. 그리고 에너지 교체도 체력 소모가 많이 돼서 여러분들이 좀 피곤하다고 느끼거나 배고프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졸린 거 말고 내가 일상생활에 너무 지쳤는데 트라우마 치유하겠다고 1시간, 2시간 나 붙잡고 있는 거 요거 안 됩니다. 직장인 분들 중에서 CD타입에 속하는 직장인 분들은 제가 주말에만 트라우마 치유하시고 평일에는 차라리 30분, 1시간 휴식을 취하시거나 명상 동영상 틀어놓고 그냥 자동 정화하세요 라고 제가 권장을 해드리고요. 이제 A타입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지금까지 카페, 유튜브에다가 올려놓은 거 다 따라 하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 게, 내가 A나 B타입인 줄 알았는데 더 심각한 상황인 거야. 나는 CD였던 거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막상 내가 감각을 회복하고 나니까 나 사실 되게 아프고 되게 힘들었나 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A타입에 속하는 분들은 그거 하나만 하시면 돼요. 남들한테 영향 안 받는 거. 이 A타입에 속하는 분들은 무뎌서 내가 지금 아프다는 걸 모르는 분들 빼고 섬세한 사람, 3세대 사람들은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너무 섬세해서 남들의 감정과 자기의 감정을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 많이 휘둘리는 상태, 그런 상태인 분들이 많아서 남들과 나 사이에 조금 구분을 하고 좀 내가 남들한테 안 휘둘리는 이런 섬세한 감각들을 맺고 끊음을 잘 할 수 있는, 온, 오프 할 수 있는 상태만 만들어 놓으시면은 이 삶에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법, 더 나답게 살아가는 법, 더 열정을 깨우고 행복하게 사는 법, 요거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내가 B, C, D타입에 속한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계들을 차근차근 진행을 하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몸을 회복하는 걸 위주로 하고, 마음 치유는요, 트라우마 치유를 일부러 찾아낸다기보다는 얘가 올라오면 비워내주세요. 가뜩이나 많은데 일부러 찾아서 들어가지 마시고 올라오는 애들부터 먼저 해주세요. 급한 불부터 끄는 거야.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애들부터. 힘들게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그 중에서 가장 만만한 애들부터, 작은 애들부터. 네 번째, 일상생활을 차근차근 적응해 나가세요. 처음부터 내가 보통의 사람들처럼 직장생활 9시간짜리 확 해버릴까? 이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D타입에 속했던 사람이라면,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칩거 생활을 했다면 천천히 주 이틀 3일 알바부터 시작을 해서 천천히 재활치료를 한다는 느낌으로 일상을 회복해 나가셔야 돼요.
마음이 어느 정도 치유가 됐고 몸도 어느 정도 치유가 돼서 내가 조금 용기가 난다면 천천히 일상을 회복해 나가간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트라우마 치유를 하셔야 됩니다. 트라우마 치유는 C, D타입의 분들은 조금 날 잡아서 하는 게 좋아요. 아무 때나 하는 것보다는. 왜냐면 아직 그 정도로 육체적인 체력과 마음의 이런 에너지 여유가 남아있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제 이 중에서 C, D타입에 속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휴식 시간을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가져주시면 좋은데요. 아침에 일어날 때 급하게 일어나지 마시고 제가 잠은 항상 7시간 정도를 추천드리지만 시간이 없어도 6시간 주무시는 게 무조건이다. 그래서 그 정도는 주무셔야지 두뇌 회전도 되고 내 육체 컨디션과 마음 컨디션이 최소한은 갖춰지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지해 주시되 아침 일어나서 10분, 15분 정도 급하게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내 마음을 살피고 날 다독이면서 달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약간의 여유 시간. 자기 전에 내가 가장 지치고 가장 마음이 힘든 상태에서 30분 정도 내 마음을 다독이고 치유해주는 시간. 요거는 이제 꼭 같이 병행을 해주시고요. D타입의 분들이라면은 전적으로 이제 치유와 정화에다가 많이 시간을 쏟아부으시면 되는데 C, D타입에 포함되시는 분들은요. 한번 정화할 때 60분 안 넘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섬세한 분들은 에너지 투과성이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감정을 더 선명하게 느끼고 선명하게 배출할 수 있다고 했어요. 무딘 분들은요. 폭발적으로 감정을 배출을 해도요. 에너지 바디 자체가 흐물흐물하지 않고 딱딱해요. 그래서 정화를 할 때 몸에서 어떤 에너지 반응이 일어나냐면 내가 과거에 쌓아놨던 무거운 감정들이 밑에 늘러붙어 있던 것들이 불려져서 위에 올라와요. 그래서 막 뭉게뭉게 구름처럼 등치가 커져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 느낍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여러분들의 세포로 배출해내. 세포 밖으로 이렇게 발산해내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몸을 투과시켜서 밖으로 내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섬세한 분들은 정화를 할 때 더 감정을 배출할 때 감정을 안 느낄 수가 없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근데 무딘 분들은 좀 감정 느끼고 이래도 크게 몸이 무리한 느낌이 안 들어요. 근데 섬세한 분들은 되게 저파장의 감정을 세게 느끼면요. 엄청 몸이 흐물흐물해져요. 막 혹사당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섬세한 분들은 특히 C, D타입의 몸도 마음도 아프신 섬세한 분들은 한번 수도꼭지 하실 때 60분 이하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A, B타입의 분들은 1시간 반 해도 되고요. 2시간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그 정도 하면은 이제 자기가 그만하고 싶을 거야. 지겨워서. 그 다음에 C, D타입에 속하는 분들은 트라우마 치유를 하거나 묵직한 주제로 정화를 했을 때 꼭 비치유 명상 제 유튜브에 올라간 명상으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섬세한 분들은 감정 에너지를 더 선명하게 크게 느끼고요. 몸이 되게 타격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이 정화하고 비워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안 좋은 감정들을 느껴야만 했어요. 느끼고 풀어내야지 배출이 돼요. 그래서 안 느끼고 배출이 되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몸이 개운해지긴 했지만 지쳤어. 너무 많은 정화로 곤죽이 됐다. 또는 내가 정화 역량이 부족해서 정화를 좀 하다 말았어. 보통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루아침에 평생의 그런 정화거리를 다 치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눠서 해야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정화를 하다 보면은 무딘 감각이 조금 더 평소보다 살아나면서 통증이 올라오는데 이게 이만큼밖에 치유를 못하면 진짜 막 아프기만 하고 답답할 거예요. 그러는 분들은 얼른 비치유 명상을 틀어가지고 연고를 잘 발라줘가지고 좀 회복을 시키고 밀봉을 좀 해놔야 돼요. 다음에 또 정화하고 또 비치유 명상으로 마무리하고 반창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연고를 바르고 반창고를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선천적으로 섬세하신 분들은 보통의 사람들보다 굉장히 탁기가 많이 쌓여 있어요. 많이 만들어져 있을 거고. 그래서 내가 정화는 미숙하게 하는데 상처가 너무 많아서 내가 섬세한 거에 비해서 탁기가 너무 많으면 되게 불편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막 속이 울렁거리고 메스껍고 답답하고 심장이 아프고 마음이 벌렁벌렁거리고 감정이 막 이렇게 일렁일렁거려서 숨이 막혀요. 막 이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섬세한 정도보다 탁기가 훨씬 많이 쌓여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탁기들이 쌓여 있는데 감도가 너무 높아요. 섬세함은 감도예요. 통각처럼 어떠한 감도예요. 내가 지금 촉각이 어느 정도로 활성화가 됐다 이런 것처럼 감도가 활성화가 된 건데 내 감도에서 너무 과도한 자극이 지금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많이 비워줘야 되는데 초심자는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명상을 병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C, D타입의 분들은 명상 동영상을 그냥 하루에 1개씩 이틀에 1개씩 해서 정화 명상을
하신다고 보셔야 돼요. 개인이 하는 수도꼭지틀기도 반드시 병행해 주셔야 되지만 내가 지금 정화돼야 되는 양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가, 초보자여서 또는 내가 힘이 없어서 의욕이 없어서, 그런 분들은 명상 동영상을 하루에 한 개씩 또는 이틀에 한 개씩 활용하시면서 배출량을 좀 많이 늘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조금 더 감정에 덜 시달리게 되고, 그리고 육체적인 통증도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거든요. 왜냐면 마음이랑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육체는. 그래서 몸과 마음이 둘 다 아프신 분들은 욕심내지 말고 몸부터 치유시키는 쪽으로 가신 다음에 마음은 그때그때 불편한 감정 올라올 때마다 급한 불 끄는 식으로 먼저 하시고, 체력이 남아돌면 트라우마를 한 번씩 시간 텀을 두고 하시되 60분 이상 정하지 않는 쪽으로, 그리고 정화량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명상 동영상을 활용하는 쪽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감정 때문에 심장에 어떤 답답한 느낌이 드시는 분들은 지금 끝까지 쌓였다는 거예요. 끝까지 쌓였다는 거니까 빨리 감정학교 수업 정주행 하셔가지고 매일매일 명상하시고 답답함 느낌 들 때마다 수도꼭지틀기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찼다는 거예요. 빨리 토해야 돼요. 근데 느끼는 걸로 안 돼요. 왜 느끼는 걸로 안 되냐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거는 감정을 느껴보고 배출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복잡한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감정을 배출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걸 간단하게 설명해드려서 간단해 보이죠? 전혀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의 감정을 밑에서 끌어올려서 느껴서 배출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만약에 내가 마음이 연약해서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이 감정을 만들어냈다면 내 안에 있는 원인을 제거하거나 내 안에 있는 원인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나를 성장시켜서 더 이상 내가 이런 감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게 감정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보고도 내가 그 감정을 다시는 만들어내지 않거나, 과거의 어떤 기억이 이 안에서 계속 반복 재생되고 있어도 내 안에 내면 아이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안 만들어내게 또한 시스템을 교정하는 겁니다. 근데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뭐 보는 책이나 뭐 이런 영상들에서는 그런 교정 방법은 안 알려주고 감정을 느껴보세요 자꾸 이러기만 해요.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난 느끼고 배출해. 근데 과거에 내 트라우마 기억이 자꾸 만들어. 잡초는 뿌리째 뽑아야지 잡초를 위에 잘라내면 잡초는 계속 자라요. 제자리 걸음이에요.